생활 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공예감 예스아이캔 김용필입니다. 네, 여러분의 에너지의 계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영입니다. 자, 우리 여성들 말이죠. 물쩍할 때 미용실 자주 간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미용실 가서 머리를 예. 하고 나면요. 네.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어허.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어. 미용실에 기분 전환하러 많이 아, 갔어요. 그래요? 근데 네. 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펌하고 염색하고 수치로 가서 하면 뭐 돈도 돈이지만요. 머리카락 나면 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선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네. 게 그게 좀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아,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빨리 좀 알려주시죠. 그럼. 네, 예. 오늘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그 비법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성 시청자도 그렇고요. 네. 좋은 남편 또 좋은 남자친구 되고 싶은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먼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신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바쁘셔서 지금 3주 만에 뵙죠? 네, 잘 그렇습니다. 계셨습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예. 네, 간편하게 네. 기분도 바꾸고 또 예뻐지는 비법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예뻐지실 수 있는데요. 자,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살랑살랑 아, 봄바람이 개나리 불수록 벚꽃. 설레는 여심. 거리마다 봄 신상과 최신 유행 헤어가 넘쳐나는 것도 이 때문일 터. 하지만 그중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시술로 봄볕 기분 전환에 특효인 것이 있었으니 블링블링 아하. 샤방샤방 손끝부터 살아나는 자신감 네일 아트. 이제 아시겠죠? 네일 아트였습니다. 여성 고객 사로잡는 감성 마케팅과 남다른 젤 네일 아트 실력으로 네일샵 창업에 성공한 이가 있다는데 젊음의 거리 이태원 화려한 이 거리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샵이 있었으니 여긴가요? 안녕하세요. 제 손톱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저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블링블링한 양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블링블링 가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제일 전문 네일 아트샵을 운영하는 양지수 대표. 네일 아트의 비전을 미리 알아보고 젊은 나이에 젤 네일 아트의 세계를 선도한 양지수 대표. 그녀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자. 비결 첫 번째,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라. 네일 아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젤 네일 아트. 젤이 뭐예요? 젤 아트는 잘 깨지거나 뭉개지지 않고 지속력이 오래가기 때문에 요즘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네일 아트라고. 저를 통째로 붙이는 건가 보죠? 양지수 대표는 젤 아트가 저게 생소하던 시절부터 소재가 그 젤로 비전을 돼 미리 있어요. 알아보고 배우기 네, 젤 네일 시작했다. 아트라고 하는데 젤 아트 같은 경우는 저도 해봤거든요. 설명해 주시네요. 그리고 유지 기간도 팔리쉬에 비해 두세 배가 더 오래 가고요. 특유의 향이 나지 않습니다. 오호. 그리고 일반 팔리쉬 같은 경우는 시술이 끝나도 5시간 정도는 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젤은 시술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끝나거든요. 말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젤 오래 아트의 가거든요. 비전을 알아보고 남들보다 먼저 배운 만큼 그 실력이 남다른 것은 당연한 일. 때문에 양지수 대표의 젤 아트 실력을 한 번 본 손님들은 또다시 그녀를 찾게 된단다. 뭐 자주 가는 분들은 매주 한 번씩 젤 아트 가시더라고요. 전문 네일샵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 젤로 이쁜 무늬를 손톱에 입힌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일반 매니큐어 바르는 것보다 빨리 그냥 바로바로 말라서 만져도 묻어나지도 않고 활동도 가능해서 좋았던 것 굉장히 같아요. 흡족해하는 표정이네요. 비결 두 번째, 여성 고객에게 맞춘 정감 마케팅. 정감 마케팅 뭘까요? 양지수 대표가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랑방 같은 친근함. 인테리어 역시 고객들이 아늑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컨셉을 잡았다. 자, 우리 여성들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뿐만 아니라 또, 여자들이 예. 주 고객인 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술도 받고 수다도 떨 수 있도록 예약 시에 시술 시간을 길게 잡아 고객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입담도 좋으시겠어요. 원정 언니가 너무 친절하시고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털털하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고민 같은 것도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잘 찾아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상담까지요? 해가지고 자주 오게 되는데 또 하나 이유가 네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언니가 추천을 그때그때에 맞춰서 딱딱 맞춰가지고 추천을 되게 잘 해주세요. 그러면은 항상 그게 제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냥 즐겁게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님들이 양지수 대표를 찾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 바로 손님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고 고객에게 맞는 아트와 컬러를 추천해주는 센스? 이것이 기억력이 바로 대단하신데요. 친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양지수 대표만의 고객 맞춤 청감 마케팅이라고. 저거 굉장히 중요해요. 친절하면 관리를 또 할 하게 때 손님들 되거든요.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보다 손과 발을 보면서 대화할 때가 많은데요. 최근에 어떤 손님의 발을 관리를 하다가 그분 발을 보고 네. 혹시 2년 전에 호주에서 오신 분 아니냐고 어? 했더니 그분이 맞다라고 해서 호주에서 저도 일하셨나 신기하고 봐요. 손님도 신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직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과 발을 보면 손님들을 더 기억하는데 그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왔다 잊지 않고 본인 발을 들려주셨군요. 더 잘 많이 보면서 열심히 해주는 느낌을 드시는지 그거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허허허. 비결 세 번째, 이벤트와 서비스는 규모보다 마음이 포인트. 고객들이 양지수 대표의 샵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넉넉한 그녀의 인심. 양지수 대표의 샵에는 365일 이벤트와 서비스가 넘쳐난다고. 큰 이벤트나 비싼 경품은 아니지만 공짜 좋아하는 여성 고객들을 위해 무료 네일 아트나 속눈썹 연장 등의 서비스를 해준다. 어우, 너무 시원하고요. 손도 경락이라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짜릿한 맛이라나? 그런 게 느껴져요. 우선 이벤트라는 게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선 저 자체도 이벤트를 되게 좋아하고요. 한 번은 샵에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 티켓을 드리는 이벤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우, 배보다 그것도 배꼽이 더 너무 큰데요. 반응이 좋아서요. 지금은 손님들이 지나가시다가나 아니면 전화로나 이번 달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다음 달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저도 앞으로는 좀 더 특별한 이벤트를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고민 중이고요. 와. 양지수 대표는 요즘 오픈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오거나 영업 중 시간이 생길 때 꼭 하는 일이 있다. 좀 웬 리본이에요? 일본 공예? 손님들을 위한 봄맞이 선물을 만드는 중이라는데 판매용이 선물을 아니고요? 받고 좋아할 손님들을 생각하며 만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예쁜 핀이 완성됐네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취미생활로 리본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손님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은 틈틈이 계속 리본핀을 만들어서 봄이어서 더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양지수 대표의 샵은 이태원의 대표 네일 아트샵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네일 아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니었다고. 제가 전에는 무역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걸 찾다 보니까 그때 찾은 게 네일 아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찾아서 학원을 다녔고요. 그 이후로 4년 동안 일반 샵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떠한 것을 하고 싶어서 샵을 오픈하게 됐죠. 이렇게 자기 일 하시는 분 이곳의 보면 또 참 다른 특징은 부러워요. 남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남자분들도 네일 요즘에 아트는 많이 여자들의 오시는 전유물이라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은 이제 옛말. 이곳은 남자 손님들도 부담 없이 네일 아트를 받고 너무 단골이 되어 좋아하시는데요? 또 찾아오게 된다고. 저도 한번 끌려서 손 관리 받아본 적이 있는데 번째로는 네, 우선 시원하잖아요.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하고 두 번째로는 우선은 사장님이 되게 편하게 잘해주셔서 남자 혼자 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부담감 없이 자주 올 수 있는 편이에요. 또 영업하시는 분들 손이 깨끗해야 실력은 되잖아요. 기본. 편안한 인테리어와 남자 고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마케팅. 이렇게 삼박자를 부르받춘 그녀의 창업은 대성공. 발음 또 이런 저렇게 그녀에게도 해주시는군요. 사업 실패의 기억이 있다는데. 저렇게 다양한 색깔 바르기 제가 어린 힘든데. 나이에 샵을 오픈을 해서 사장의 마인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인테리어 사기를 아이고야. 크게 당해서 제가 일주일에 어머나, 10kg가 그러셨구나. 빠지는 그런 큰 고통도 당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세나 세금 같은 거를 제가 잘 정리하지 못해서 세워나간 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일아트 업계에도 성수기가 있는데요. 5월에서 8월 말까지가 이제 휴가가 끝나는 때까지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50에서 60 정도가 수입이라고 하면요. 성수기에는 두세 배 정도가 수입이 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간 결과 창업 5년 만에 한 달 평균 1,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양지수 대표. 그녀에게도 요즘 고민이 있다는데. 네일아트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창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걸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한 번도 도와드려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예.
아니 뭐 여성분들 네일 아트 받으면 뭐 이렇게 기분 전환이 될까 싶었는데 화면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졌네요. 아, 맞습니다. 예. 네일 아트 받으면서 이 여성들끼리 예. 수다를 떨면서요. 이 스트레스 해소가 정말 되거든요. 아, 참 좋겠네. 뭐 남자들은 뭔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예. 네일 아트를 꾸준히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역시 여자라서 그래요. 행복해요. 자, 좋습니다. 자, 작은 곳이지만 행복을 나눌 수 네.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언일까요? 아무튼 요즘 네일 아트 받으러 이제 찾는 네. 여성분들 고객들도 참 많고요. 그만큼 또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양지수 대표. 첫 네네. 번째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직원들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조언 좀 해주시죠. 이제 창업을 예. 하는 분들이 대개 네일 아트는 네일 아트 기술 창업이 주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어떤 예. 업종이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 어떤 기술 서비스 아이템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네일 아트 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먼저 우선권을 주는데 이제 우리 양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5년 동안 운영해 보셨으니까 본인의 그 경험을 좀 잘 예. 정리를 해서 예. 이 기초 교육부터 어허. 이 직원들에게 이 소양 교육이나 마인드나 이런 기본적인 경영자가 갖춰야 될 기본 교육부터 먼저 시키면서 1대1 기술 교육을 시켜나가는 방식이 좋겠고요. 그럼 프로세스를 좀 확보하고 좀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술 전수도 예. 중요하지만 네. 고객 응대 방법에 있어서 노하우를 어떻게 당연하죠. 전수할 그게 바로 예, 기초 궁금하죠. 교육에서 예. 이제 왜 우리가 창업을 해서 경영자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예. 또 고객이 어떤 그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기술만 습득하려고 합니다. 되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실패를 네. 하게 되죠. 그 경영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예. 네일 아트샵은 정말 네. 그야말로 서비스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네일샵들이 정말 지역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추세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에서 지금 예. 네일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을 가면은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대표 네일샵이다. 1등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영업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우리 양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젤을 활용한 그런 네. 네일 아트로 아주 그 새로운 그런 기술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으로 성공 창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또 젤은 또 지금 이제 대중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화되어 이제 있어요. 또 예.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 나가는 예. 그런 어떤 노력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작은 이제 뭐 일종의 네일 아트 연구소 같은 예. 그런 개념으로 이 운영을 하는 게 좋겠고요. 아니 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럼요. 네. 계속 새로운 예. 이제 지금 융합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재를 계속 발굴하고 또 결합하는 예.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히트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뭐양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고객을 대할 때 보니까 언니 동생 할 정도로 꽤 네. 가깝게 네. 지내지 않나 싶은데. 그게 중요해요. 예, 어차피 1대1 그 고객과 응대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맞춤 서비스죠. 예, 직원들한테 이제 맡길 때 과연 본인만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예. 직원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사실은 좋을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노동 집약적 서비스 아이템이다 보니까 결국 네일 아티스트의 그 어떤 그 직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성공 포인트인데 혹시 김용필 예. 아나운서님은 내부 고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부 고객, 예, 들어봤습니다. 어떤 고객이 내부 고객입니까? 직원을 네. 고객을 대하듯 해주면은 그분들이 네. 또 고객을 대할 때 역시 내 전문가답습니다. 우리 아는 여기 진행하면서 배웠습니다. 예. 바로 예. 그 내부 고객 관리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부 고객은 우리 말 그대로 직원인데 예. 직원을 고객 다루듯이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이제 고객이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 고객이 또 직원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만이 그 직원의 행복함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직원 행복 지수를 높여라.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하려면 직원에게 비전을 주고 네. 또 팀워크를 구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역할 모델의 어떤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네. 뭐냐면 바로 그 사장님이 나의 꿈이 되는 나의 꿈의 하나의 존재가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줄 때 바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 행복한 마음이 또 고객에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네, 지금 네일샵에서는 양 대표의 그 다양한 정성과 노력이 있어서 무료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고 그렇기도 한데요. 이외에 조금 네. 더 다른 걸 시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잘하고 계세요, 양 대표님이. 그러나, 제가 하나 더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네일 아트는 하나의 이게 패션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톱과 발톱을 관리하는 범위에서 좀 넘어서서, 이제
패션, 고객의 패션을 관리하는 어떤 그 패션과 이 손톱과 발톱의 어떤 그 조화. 이게 마지막 사실은 그 어떤 패션의 하나의 마지막 어떤 결정체라 보여지거든요. 패션의 마무리.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객이 왔을 때 그 스타일을 잘 읽어내서 네. 그 고객의 스타일에 맞는 패션 제안이라든지 카운셀링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는 그런 패션의 안목을 좀 키우는 그런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발과 손을 관리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뭐 보셨겠지만 손발을 좀 건강 관리를 해줄 예, 수 예.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아. 뭐 일종의 그 어떤 이렇게 출력을 해서 고객들에게 손을 잘 관리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꾸미는 거에 더 나가서 그럼요. 이제 건강까지 좀 챙겨줄 예. 수 있는 정보를 그런 어떤 정보들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걸 같이 좀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도 겸해준다면 예.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좀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네일 아트 워낙 많이 생겨 경쟁도 치열하고 네, 살아남기도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다. 네, 준비가 예, 예.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네일 아트는 지금 좀 일반적인 이제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예. 이제 도입께서 이제 성장기로 들어온 아이템이고 그래서 경쟁도 치열한데요. 첫 번째 이 네일 아트를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지 조건입니다. 그 어떤 상권에 어떤 입지에서 들어갈 것이냐인데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외부의 독립 점포는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이제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복합 시설물 안에 샵인샵으로 좀 오픈하는 그런 전략이 좀 아무래도 안정적인 창업 전략이 되리라 보고요. 또 하나는 점포 컨셉을 예. 만들어낼 때 이제는 이제 네일 아트가 네일 아트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고객이 그 주변 부대 서비스를 얼마나 풍족하게 받느냐가 굉장히 그 재방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포를 오픈함에 있어서 그 네일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같이 좀 겸하는 그런 어떤 저 전략이 성공 전략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일 아트는요, 이 손톱과 발톱이라는 이 작은 부분에 예술적 기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세한 여성들의 이 감성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네. 그런 예술적인 감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고객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이 네, 제일 서비스 중요하다 마인드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들었는데요. 네. 자, 공간은 참 작습니다. 하지만 넉넉한 마음씨까지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차게 뛰어다니는 그곳에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상권으로 가보는 시간입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오늘 함께 해주실 안주원 캐스터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 날씨처럼 따뜻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상권을 응원합니다. 안지현입니다. 좋습니다. 자, 얘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요즘 테이크아웃이 워낙 흔해지다 보니까 커피 문화, 카페 문화 참 많은 변화를 네, 겪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 테이크아웃 커피 트럭까지 생겼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주 네. 작은 공간이지만 결코 적지 않은 매출이 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도 뭐 커피 향이 좀 가득한 상권으로 가본다고 하던데 어딘가요? 네, 따뜻한 커피와 네. 함께 소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 오늘은 사가정역의 카페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사가정역 상권은 작지만 또 강한 상권으로 불리는데요. 북쪽으로는 면목역, 남쪽으로는 용마산역이 있습니다. 이 중 사가정역 상권은 면목역 방향으로 상권이 집중돼 있는데요. 중랑구청의 계획에 의해 발달한 상권으로 면목동과 중곡동을 배후지로 거느리고 있어서 풍부한 수요층을 확보한 지역입니다. 사가정역 상권은 도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교통이 막히고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에 의해서 외부로 유동인구가 흐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가정역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권으로는 건대 그리고 노원 상권을 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건대 노원이 비교적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사가정역에서 나가는 비율이 적다고 보여지는데요.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건국대 상권, 뭐 노원 상권, 뭐 상권 분석을 할 때 유동인구도 많고 규모도 크다 이러셨는데 사가정역은 상대로 작다라고 지금 좀 전에 하셨거든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건대 노원 예. 쪽에 비해서는 유명 대형 백화점들도 적고 프랜차이즈 전문점들도 적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하지만 또 오히려 그래서 더 실속 있는 상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작은 점포들이 빼곡히 모여져 있기 때문에 대형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형태인데요. 아. 네, 사가정역 상권의 일일 유동인구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0대, 20대 젊은 층은 건대나 노원 상권으로 흐르긴 하지만요. 배후에 주거 세대를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유동인구를 갖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에는 로데오 거래를 이용하는 젊은 학생층과 면목시장을 이용하는 주부층이 대다수고요. 반면 저녁에는 사가정역 이면에 형성돼 있는 먹자골목을 젊은 층 그리고 중장년층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층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 사가정 상권이 이 중랑구 대표 상권이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가정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면목동에 있는 시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면목시장하고요. 네네. 네, 사가정역 출구를 중심으로 좀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드뷰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출구를 나와서 대로 쪽 상권과 골목 상권으로 나눠지는데요. 1번 출구 앞쪽인데 지금 나오는 곳이요. 네, 먼저 대로 쪽 상권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1번 출구를 나와서 면목 보건소 쪽으로 올라가는 상권, 그리고 4번 출구 건너편에 위치한 사가정 시장의 북문 쪽 대로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있는데요. 지도에 녹색으로 아직 로드뷰 보시고 계시고요. 네. 네, 이 대로변 상권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저희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10대, 20대 학생들보다 30, 40대 주부 그리고 40대 이상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의류 매장, 제과점, 주점, 미용실과 같은 점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로변 상권에서 벗어나면 다음으로 지도 붉은색으로 표시된 2번 출구 뒷골목 먹자 상권과 3번 출구에서 면목시장 입구까지 위치한 상권도 있습니다. 2번 출구 뒷골목은 주로 30대 이상 남성들이 자주 찾는 소규모 주점들이 밀집해 있고요. 3번 출구 쪽도 작은 규모로 고깃집, 치킨집, 그리고 화장품 매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출구별로 구분이 돼 있네요. 한눈에 네. 확인이 구분이 되는데 네. 일단 이 젊은 층은 근처에 있는 뭐 건대 상권으로 빠져나간다고 봤을 때 주 고객층이 뭐 30, 40대라든가 중년층이 아닐까 싶은데 이들을 기반으로 한 이 카페 문화는 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네, 사가정역 예. 상권은 다른 상권들과는 조금 다르게 카페 업종의 발달과 변화 정도에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네,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즐긴다기보다는 테이크아웃을 하는 수요층이 더 많습니다. 물론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10여 개의 카페도 자리 잡긴 했지만 사가정역 상권 자체가 한 테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아니어서 카페 거리라던가 하는 형태로 발달되진 않았는데요. 그보다는 적은 규모로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카페들이 더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카페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직장인들의 작은 휴식을 책임지고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의 맛. 사가정역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변화가 더 기대되는 상권입니다. 아, 네, 오늘 커피 이야기 네. 했는데요. 이렇게 테이크아웃 커피 얘기할 때는 다음부터는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진행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두 갈고 PD님. 있어요. 네. 난정 캐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원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테이크아웃 카페들도 이제 나름대로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네, 테이크아웃 네. 카페는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발길을 멈추고 네. 이제 그 원하는 걸 구매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나가는 발길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외부 익사이팅이 필요합니다. 이 아우테리어 컨셉이요. 네. 그래서 아우테리어 컨셉에서 아주 역동적이고 좀 더 뭔가 막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좀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자도 역시 그런 어떤 지나가는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서비스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모션을 예. 아주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프로모션을 네. 좀. 예,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발길을 예. 붙들려면 예. 다양한 이제 그 어떤 고객 유혹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절별 또는 뭐 어떤 시즌별, 기념일별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좀 홍보를 외부적으로 많이 POP나 현수막을 통해서 해서 지나가는 고객들의 발걸음을 잡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이쪽에 보면 작은 점포들이 막 붙어 있다 보니까 네네. 고객의 선택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눈길을 끄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점포들과 예. 뭔가 차별화된 외부 우리 아우테리아 그러죠. 예. 그것을 좀 차별화시키는 그런
다른 집하고 컬러라든지 뭐 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별화시킨 전략. 그리고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역시 예. 유니폼에서부터 어떤 그 태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좀 다른 집하고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테크아웃 카페에도 나름대로 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권 분석 우리 동남 겠습니다. 자, 오늘 네일 아트 얘기를 나누면서 좀 느낀 건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이요. 결코 크거나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주 작은 데서 마음이 움직이고 또 감동을 받기 마련인데요. 손님들에게 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친절한 고객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객을 움직이는 비결 뭐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작은 움직임이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627-5012, 5013번 전화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감성 충정 방송은 역시 성공예감 Yes I Can입니다. 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